자, 지난주에 김어준이 그 큰 똥을 싸지르고 우리 유시민 그 맛조개 어르신을 살살 똥구녕을 긁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똥을 크게 싸실 분인데 변실금으로 크게 고생하시고 있는 맛조개 어르신의 똥구멍을 살살 긁어가지고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똥을 다스베이다에다 그냥 확 싸제끼고 약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설사를 하는 그 혐오스러운 영상을 게시를 해놓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튀었습니다. 뭐 본인의 로망이래요. 이제 로망이 아니라 노망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서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 그래서 뭐 파리에다 식당 차리는 게 뭐 로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취미 생활이란 뜻이잖아요. 본인의 로망이라니까. 근데 뭐 취미 생활을 상당히 거창하게 해요.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니까 뭐 그 정도 취미는 다싸베이다. 우리 정치 뽕나무님 다싸베이다. 예, 다싸베이고 갔죠. 근데 하여튼 뭐 본인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뭐 식당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좀 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뭐 하나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런던에다가 뭐 이탈리아에다가 뭐 여기저기 유럽 여기저기다가 어? 식당을 낸대. 그 왜 그러는 걸까? 뭐 목적이 잘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유럽에 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조심해야지. 이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말을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유럽 곳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읽어주세요. 응? 표정으로 읽어주시면 돼. 이게 말로 하는 순간 이제 그 10억까지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어준이 제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김어준이 저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무슨 세이 대머리인지 뭔지 그 친구가 뭐 어디서 뭐 용역을 받은 건지 뭐 미친 듯이 아주 뭐 저러다 저놈이 과로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밤낮 없이 이놈이 저에 대해서 저를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느끼면은 뭐 이게 입금이 된 게 아닌가. 이놈이 과거에 개장수랑 같이 붙어 다녔거든. 그래서 저쪽 라인에서 뭐가 외주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러다 보면은 결국 꼬리가 잡혀요. 이 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판이 좁습니다. 판이 좁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건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유튜브 판이라는 게 의리라는 게 없어요. 비밀이라는 게 없어, 절대. 그리고 여기저기서 입 털어대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그 빅마우스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저한테는 그 성수 대가리라고, 이 빅마우스가, 이 사람이야말로 이게 요실금이에요. 그냥 입에서 줄줄줄 막 새. 그래갖고 이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막 방송에서 떠들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언젠간 꼬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 근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지금.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뭐, 김어준 뿐이겠습니까? 지금, 맛조개 선생님도 그렇고, 맛조개 선생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맛조개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저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지금 먹잇감을 던져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표정으로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그 표정을 보고 대충 이렇게 읽으시면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대충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럽에 뭐 런던, 파리 뭐 여기저기 이렇게 식당을 내겠다라는 게 여러 거점을 만드는 거 아닌가. 곳곳에. 여기도 한번 저기서 한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지금 요 정도만 해도 그죠? 여기서 여기서 야, 저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아무리 생겨봐 저를 못 당합니다. 그 감이 오잖아요, 그죠? 제 표정만 봐도 그지? 아니 파리, 런던, 이탈리아 이 분위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만하죠. 까불다 죽습니다. 이걸 뭐 재미로 했다가 까불다 죽을 거야. 이 정도 힌트를 줘도 저렇게 감을 못 잡으니 감 떨어지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아무튼 이제 똥을 싸질르고 갔고 그 사이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동이 있었고 또 이제 종전 선언을 한 거잖아요. 친문 진영하고 그 뭐죠? 친명 진영이 사실상 이제 종전 합의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문을 빼겠다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당연히 털은 친문이 아니겠나. 이런 저는 판단을 했어요. 뭐 그 김어준이 정청래랑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또 유시민은 정청래랑 대단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세게 싸웠어. 지금이야 뭐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막 그 저기 정청래가 뭐 간신이다 그러고 유시민한테 뭐 세게 싸웠습니다. 근데 뭐 김어준이 화해를 시키니까 뭐 화해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 문재인도 빠져나간 상황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굳이 정청래하고 그것도 이게 뭐 잘 될 일이면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죽을 길인데 누가 봐도 죽을 길이잖아. 이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올 상황입니까? 여론조사만 놓고 봐도 정청래가 이건 이긴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망하는 쪽에 배팅을 하나. 그래서 저는 그 김어준이 돌아오면은 풀피리님 채평 멋지다 파이팅.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거에게 또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유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주일 동안 좀 그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숨어 있다가 그리고 유시민도 이제 잠잠한 상황이니까 숨어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슬쩍 손을 빼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뉴스공장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게 완전히 제가 로또 맞았어요. 로또 맞는 분위기야. 제가 아까 이제 문은 빠졌고, 그죠? 살생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은 빠졌고, 조국은 이미 갔어요. 이제 점점 더 가고, 꼭꼭고 막 강남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설해마을 가면은 조국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설해마을에서 꼭꼭고 된장찌개 먹고 있다라는 매일 점심 때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조국이 지금 상태가 이미 매우 안 좋은 상태다. 그래서 삼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국은 죽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이 털레유인데 털은 제가 볼 때 이게 교활한 사람이어가지고 슬쩍 발을 빼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도 슬쩍 발을 빼지 않을까. 근데 유는 뭐 이게 약간 똘끼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털은 좀 빠지고 레유만 남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로키님, 이재명 대통령님, 킹민석, 송영길 원팀입니다. 최한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방송 분위기를 보니까 털이 안 빠지는 것 같아. 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당대표 선거가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아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결국 레만 남아가지고 응? 이게 이제 문조 털 레 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하고 레만 남으면 이거 좀 그런가? 이게 털이 빠지면은 진짜 이게 중심이 빠지는 거잖아. 중심이 기둥이 빠지잖아요. 털이 빠지면 그러니까 털이 빠지면 재미가 없지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맥 빠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우려를 좀 했는데 아니 털이 들어온 거야. 털이 오늘 보니까 털이 들어오겠더라고. 그러면은 털레유 마지막 남은 3명이죠. 2명 갖고 털레 요거지. 요거. 털이지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털레유 셋이 이제 다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지금 대박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제가 제대로 횡재를 한 것 같다. 진짜 동접 2만 이게 3만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3만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털이 들어왔는데 두 당 1만씩 해가지고 그죠? 털레유 이렇게 갖고 이제 3만까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3명 중에 저는 이제 뭐 레는 뭐 그렇고 유도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이제 털만 하나 딱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털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진짜 흥미진진한 싸움이 되겠구나. 제가 이제 대박 터지겠구나. 그런 이제 자신감이 들더라고. 지금 뭐 솔직히 유는 맛쪽의 어르신은 이미 갔잖아요. 맛쪽의 어르신은 이미 갔고 그 정청래도 뭐 힘이 다 빠졌어요. 아직 좀 힘이 남아있는 놈이 아직 좀 힘이 서 있는 놈이
이놈이 털이란 말이에요. 털을 죽여야 이게 완전히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털이 안 들어오면은 야 이거 싸움이 좀 재미가 없는데. 근데 지금 오늘 뉴스 공장을 보니까 털이 들어온다. 예, 여러분 털 들어옵니다. 예? 털 이번 판에 들어와요. 그래서 조 나가리고 예? 털내 유가 남았는데 털이 제일 중요하다. 예, 털이 들어온다. 자,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일단 오늘 뉴스 공장 영상 보시고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40, 50대가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데 40, 50대에서는 정청래 예비후보가 좀 앞서는데 그리고 또 광주절 호남이 또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권리당원 숫자를 보자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선단 말이죠. 앞서고요. 권리당원 숫자로 보면 6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50대거든요. 60대, 50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50대는 정청래 후보가 두 조사 모두 앞서지만 네. 60대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ARS 조사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굉장히 됩니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김용민 예비 후보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 표가 이동을 네. 하겠죠. 그 상대적으로 좀 개혁 성향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정청래 예비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보입니다. 지금 결선 투표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선호 투표 내지 결선 투표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과반을 넘기는 방식인데 결선 투표는 한 번 하고 그다음 날짜를 잡아서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고 선호 투표는 1, 2, 3순위를 한꺼번에 찍기 때문에 당일날 개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결과가. 어쨌든 과반 후보를 뽑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송영길 후보가 지금 3위는 확실한데 만약에 결선 투표다. 송영길 후보 표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송영길 후보 쪽이 김민석 후보하고 좀 가까운. 근데 이제 그거는 후보가 그렇다는 것이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반드시 송영길 후보의 지지 선언에 따라 가지는 않거든요. 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다 달라집니다. 네, 최근에 최대 이슈가 당의 정체성, 노선 문제가 좀 쟁점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망하기 어려운 네. 현재까지는. 예. 왜냐하면 각자 유리한 지점이 있고요. 그 제가 각자 불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네. 지금 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화면접 조사에 35대 21로 크게 앞서고 앞섭니다. 있고요. ARS 조사에 40대 32로도 앞섭니다.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데 네. 기존에 이제 조원 CNI하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6월 27일, 29일 날 ARS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29일 날 마지막 조사하는 날 그 3대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 효과가 이제 호남 쪽에 당심이라든가 지지층의 표심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예. 줄수 근데 우리 조사는 그게 지금 반영된 조사이고 네.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는 반영되기 전 조사인데 그때 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보면 김민석 36.3, 정청래 29.5로 지금의 ARS 조사 40대 32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네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아직까지는.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지지층 일반과 권리당원의 성향 차이가 좀 있어요. 약간 있죠. 권리당원이 뭐든지 더 강성 내지는 진합니다. 네. 의견 표시를 할 때. 그래서 일반 민주당이 6대 4면 권리당원 7대 3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있고 남성층이 당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남성층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아주 어려워요. 여성층에서 김민석 후보가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당원에서는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50대, 60대, 40대 이 층이 많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애절하죠. 예, 참 얄궂습니다. 정치가 참 얄궂다. 알 수가 없대요 지금. 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데. 진짜 저게 지금 여론조사 분석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희망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여론조사를 돌리면 뭐예요? 어떤 여론조사를 돌리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응? 심지어는 송영길 의원 지지층이 어디로 갈지 모른대. 송영길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른대요. 송영길 표가 정청래한테 간대. 와, 그리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더 많이 찍을 거래요. 그리고 남자가 더 많이 찍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성 지지율은 비슷해가지고 여론조사 희망입니다. 여론조사 털. 아, 참 제가 볼 때는 좀 이제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뭐 저렇게까지 정청래를 밀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여론조사를 해석을 하면 될 일인데 털레반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런 뭐 희망사항을 방송에서 분석이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참 한심하고 뭐 김어준이야 뭐 사기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나름 박지영 씨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이 김어준 눈치 보느냐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 옆에서 추임새를 넣고 있는 게 참 가련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김어준한테 빌빌 터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저런 말도 안 듣는 소리에 맞장구를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지. 근데 뭐 여론조사 분석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걸 길게 보여드린 건 아니고 김어준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정청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근데 저게 제가 볼 때는 좀 미스테리예요. 왜 정청래가 나락으로 가는 게 자기들도 여론조사를 돌려봤으니까 결과를 뻔히 알 수 있을 텐데 왜 정청래한테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배팅을 할까? 뭐 미키루크한테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뇌의 좌뇌가 약점 잡힌 게 아닌가? 김어준은 당연히 문재인 쪽과 함께 가는 게 이게 그동안에 김어준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놓고 보면은 그게 상식적인 것이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정청래한테 붙었다가 반명으로 완전히 찍혀버리면 특히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역대급으로 난잡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을 해드렸잖아요. 미키 루크가 지금 브레인이기 때문에 예, 이분은 진짜 룰이 없는 분이에요. 이 미키 루크님은 예, 그냥 파이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온갖 추접한 짓을 다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거전이 가열이 되면은 정청래는 이번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이낙연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땐. 그냥 조용히 선의의 경쟁을 해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또 계속 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너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뭔가 찍혀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이미 마포에서 3선을 했죠. 그죠? 정청래가 중간에 한번 쉬어가지고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쨌건 간에 3선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옮겨야 돼요. 지금 정청래는. 안 그래도 지금 지역구를 옮겨야 되는 판에 이번에 당원들 눈밖에 나면은 과연 어느 지역구에 가가지고 본인이 정치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출마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불출마를 하는 게 본인이 살 길이야. 이길 방법이 없어. 못 이겨.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한 못 이기는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 뭐 유령당원 문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하고는 다른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당이 깨져. 그냥 박살이 나.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한은 정청래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출마를 해가지고 당원들의 눈밖에 나면은 과연 다음에 공천이 가능할까? 근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서 자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거티브는 하지 말아야 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야. 포지티브하게 우아하게 선거를 치르라고. 그러면은 당원들이 정청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막장으로 갈 것 같죠? 그러면 진짜 죽는 거야, 정청래는. 근데 정청래만 죽나? 여기에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붙을 기세인데 그러면은 김어준과 유시민은 안 죽을까요?
유시민, 저는 김어준도 유시민도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이게 김어준과 유시민이 예전처럼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면은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정청래가 좀 모자른 사람이더라도 김어준과 유시민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어주면은 한번 돼볼 수도 있겠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안 되잖아. 합당 나락갔잖아요. 합당 실패했잖아. 그 다음에 조국 나락갔잖아. 조국을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전투표 전날까지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조국을 빨아줬잖아. 그런데 3등 했잖아. 3등. 안 되잖아. 지금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최욱이나 영향력이 안 돼요.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여기다가 올인을 해가지고 정청래에 올인을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가 역대급 더러운 선거를 할 텐데 이 더러운 선거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동시에 참전을 한다? 그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예요. 파리에 식당도 내놨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거 비즈니스 사업가가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지? 예? 왜 상인의 현실 감각이 없냐고. 서생의 문제인식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상인의 현실 감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뉴스공장 오늘 김어준이 일주일 쉬고 등판을 했는데 동접 20만 겨우 찍었어요. 10만대로 떨어졌어. 그리고 최욱이도 지금 10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최욱이도 헛발질 하면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져요. 그리고 김어준도 지금 10만대야. 절반 이상 시청률이 떨어져 나갔어요. 절반 이상. 이미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간 거야. 동접은 그나마 20만이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데 조회수로 따지면 100만 초반대예요. 한참 잘 나갈 때 200만 이상은 쉽게 찍었잖아. 절반이 날라갔어. 지금 정청래하고 붙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을 해서 조회수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만데요. 조회수 100만이면은 유튜브 광고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근데 그게 절반이 날라갔어. 근데 이번에 정청래랑 붙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조회수 절반이 또 날라가요. 20만이 다 털레반이 아니라니까. 정청래 감시하는 사람, 김어준 감시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은 돼요. 절반 이상 또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털이 안 들어올까봐. 와,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 털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근데 보니까 조욱이, 최욱이도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김어준도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야, 고맙다, 김어준. 어준이 형, 고마워, 씨. 근데 하여튼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보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본인들만의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김어준이 흘린 털만 주워도 제가 볼 때는 모피 코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대를. 김어준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흘린 털만 제가 주워가지고 그 털을 모아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모피 코트 한 벌은 제가 이번에 장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어털 코트. 김어털 코트를 조만간에 제가 장만을 하게 되지 않을까.